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많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을 때도 많죠. 어린 시절 제가 가장 힘들고 예민할 때 받았던 그 따뜻한 도움. 그 도움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저만의 작은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잔업을 많이 하셔서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았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여자 혼자서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 엄마도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안쓰러웠지만 그때 어린 저도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텅 비어있는 집안의 공기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니 학교 끝나면 다 가버렸지만 저는 학원도 안 다녔고 집에도 가기 싫어서 놀이터나 집 근처를 배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에 올라가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이정민. 단발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 웃는 얼굴이 귀여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은 그전에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4학년 때 전학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앞뒤로 앉은 정민이와 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민이는 성격이 엄청 싹싹하고 밝은 친구였어요. 게다가 정민이도 저처럼 학원에 안 다녀서 저는 학교 마치면 같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정민이와 같이 저희 집에 가서 놀곤 했어요.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TV도 보고요. 그러다가 정민이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정민이네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의 가장 구석집이더라고요. 정민이네 집에 들어가니 아줌마가 저를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 네가 해봄이구나. 반가워. 아줌마는 정민이랑 똑같이 생겼고 웃는 모습이 환하신 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줌마가 하시는 부엌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민이가 자기 엄마가 부업왕이라고 종류별로 못하는 부업이 없다고 했던 것도요. 아줌마는 제가 온다고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정민이네 아빠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하신대서 매일 늦으신다고 저희끼리만 먹었죠.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친구 집이기도 하고 조금 어색해서 쭈뼛거리면서 상추에 싸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저보고 해봄이 상추쌈 정말 잘 먹네. 정민이는 야채를 너무 안 먹어. 해봄이가 정민이한테 상추쌈 먹는 모습 많이 보여줘. 정민이도 배우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줌마의 말대로 정민이에게 상추 싸서 먹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민이네 집에 가면 느껴지는 그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줌마도 다정하고 저희가 정신사납게 거실에서 뛰어놀아도 늘 사랑스러운 눈길로 웃으며 저희를 지켜보셨어요. 한 번씩은 아저씨가 일찍 퇴근하고 오실 때 제가 있으면 치킨도 시켜주셨어요. 그때 정민이네 가족과 같이 먹는 치킨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눈치라도 볼까봐 걱정되셨는지 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때는 마냥 정민이네 집에 가는 게 좋아서 정말 뻔질나게 드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줌마께서 귀찮고 성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티 한 번도 안 내시고 늘 한결같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정민이네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인데도 밥 같은 것도 얼마나 잘 차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정민이가 제가 놀러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고 저보고 맨날 오라고 할 정도로요. 놀다 보면 옥수수니 수박이니 참외니 먹을 것도 이것저것 많이도 챙겨주셨고요.
정민이네 집에서 놀다가 집에 갈 땐 항상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갈 정도로요. 게다가 제가 정민이네 집에서 먹고 맛있다고 한 반찬들은 따로 싸주시기도 했어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엄마도 그런 정민이네 아줌마께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일하시는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을 종종 들고 가서 아줌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늘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버텨온 제게 정민이와 정민이네 가족들은 꼭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다리를 크게 다쳐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하셔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사시는 외할머니가 종종 오셔서 엄마 병원에도 가시고 저희 집에 와서 밥이나 반찬도 해놓으시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잠도 혼자 자야 되니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멀고 버스비도 없어서 자주 갈 수도 없었어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TV를 켜놔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불을 켜놓은 채 거실에서 웅크리고 잔 적도 많았어요. 엄마가 빨리 퇴원하길 바라면서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들을 정민이에게 다 얘기했어요. 정민이는 혼자 그렇게 있으면 너무 무섭겠다면서 아줌마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줌마는 저만 괜찮으면 한동안 이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퇴원하실 때까지 여기서 살라면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엄마 병원 갔다가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는 일도 종종 있어서 그건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아무리 딸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집에 와서 선뜻 지내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있을 때쯤 저는 정민이네 집에 거의 매일같이 놀러 갔고, 아줌마는 밥도 잘 차려주시고 시간이 너무 늦을 땐 위험하니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간다고 하면 데려다 주신 적도 있고요. 그리고 목욕탕 갈 때가 되면 저도 꼭 같이 가자고 하면서 때도 밀어주셨어요. 마치 딸처럼 저도 잘 챙겨주셨죠. 저도 그런 아줌마가 너무 좋고 엄마처럼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 싸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민이는 도시락을 2개 가지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도시락을 열었는데 거기엔 정성스럽게 아줌마가 저를 위해 싸주신 제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민이랑 같이 먹으라고 한 통에 많이 싸주신 것도 아니고 저만을 위해 일부러 통을 따로 해서 싸주신 거였어요. 이상하게 그 김밥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고 소풍에 김밥도 못 사들고 가서 김밥집에서 사가려고 한 것들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저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김밥이란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눈물나고 찡하더라고요. 그때 아줌마가 싸주신 김밥은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도 마음속으로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정민이 아줌마에게 꼭 보답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퇴원과 동시에 원래 다니던 직장에선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당해고 당하는 일 많았거든요. 엄마는 결국 외할머니가 사시는 인천으로 가서 외할머니랑 같이 살기로 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맡아주면 엄마도 그곳에서 일도 찾고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할머니와 사는 건 좋았지만 이곳을 떠나 정민이와 헤어져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게다가 정민이 아줌마도요. 엄마만큼이나 의지하고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헤어져야 된다니요. 하지만 엄마는 여기선 살 길이 막막하다 하셨고 저만 집에 혼자 남겨두고 일 다니는 게 늘 걱정됐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다 아는 저는 고집을 부려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네로 이사 가던 날 저는 편지를 2통 써서 정민이네 집으로 가 울면서 건네줬습니다. 하나는 정민이 거고 하나는 정민이 아줌마에게 쓴 편지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아줌마에게 꼭 보답할게요. 엄마만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줌마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 살라고 너는 똑똑하고 야무져서 어디서든 잘 지낼 거라고 해주셨어요. 정민이도 꼭 다시 보자면서 저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맙고 행복했던 기억을 간직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엄마는 그쪽에서 일을 구하셔서 바쁘게 일을 하셨고 저도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 꽤 괜찮은 대학에도 진학했고 전액은 아니지만 장학금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엔 다시 서울로 와 제법 큰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평소 틈틈이 사업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하고 제작한 상품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작게 쇼핑몰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제품이 입소문이 퍼지며 점점 판매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일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다니던 회사는 아예 퇴사하고 제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규모를 늘려가며 집에서 하던 걸 사무실도 구하고 그 후 직원도 조금씩 늘려가면서요. 처음에 저 혼자 아등바등 하던 사업은 어느새 많은 성장을 해서 10년 차인 지금은 직원 20명 정도의 소기업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이사이에 위기도 있었고 경쟁사의 견제와 해방 때문에 크게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잘 버티면서 나름 탄탄하게 입지를 잘 다져오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직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연봉도 같은 업종 대비 많은 편인데다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을 신경 쓰는 편이라 한번 입사하면 오래 근무를 하고 채용 때는 입사 지원도 엄청나게 몰리는 편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는 게 저의 목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케팅 분야에 충원을 해야 해서 채용 공고를 냈어요. 공고 기간이 짧았는데도 지원자는 꽤 많이 몰렸죠. 인사 관련 직원들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모두 출력해서 이력이나 경력 부분을 체크한 뒤 면접을 볼 지원자들만 추려서 저에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보니 직원들이 책상에 이력서를 잔뜩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둘러보니 한쪽에는 탈락 이력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탈락 이력서들을 대충 훑어보던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력서 중 이정민이라는 이름을 봤거든요.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제 눈에 그게 또렷하게 포착되더라고요. 저는 이정민 이름이 있는 이력서를 빼서 봤는데 사진을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얼굴 분명히 정민이었어요. 나이도 맞았고요. 저는 이력서를 좀 따로 보겠다고 하고 챙겨들고 제 방으로 왔어요. 이력을 보니 정민이는 대학교를 정말 늦게 졸업했더라고요. 게다가 그 후 일한 것도 공공기관에서 1년 계약직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신입치고 나이는 많은데 경력이 아예 없으니 탈락 이력서로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몇십 년 만에 본 친구가 너무 반갑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인천으로 가고 나서 친구가 한 번씩 생각나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았었습니다. 엄마가 짬이 나면 친구 보러도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너무 바빴고 저 혼자 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편지로만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 순간 편지도 서로 뜸해지면서 연락이 자연스레 끊긴 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정민이와 정민이 아줌마를 떠올렸지만
잘 지내고 계시겠지. 한번 보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찾아볼 생각까진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사는 게 바빴고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일지라도 정민이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낸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팀 직원에게 가서 물어보니 역시나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라곤 계약직 1년이 다고 그것도 동종업계 관련 경력도 아니어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인데 면접 기회만 한번 주자고 했어요. 저희 회사 면접은 기획 PPT를 준비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준비성이나 성실함, 의지 등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방식을 예전부터 고수해 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원자들에게 면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면접 당일날 저는 정민이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너무 그립고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면접이니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어차피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 저를 알아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면접장으로 꾸민 회의실 안에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이도 다른 지원자 둘과 함께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입은 가리고 있었지만 저는 정민이란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반갑다고 얼싸안고 싶었지만 일단 면접을 봐야 하니 꾹 참았어요. 정민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기획 PPT도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 건지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이 다 끝나고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했습니다. 옆에 지원자들은 당찬 포부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민이 차례가 되니 정민이가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먼저 저를 면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하길 바라던 회사지만 신입으로 지원하기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면접 전화 받고 너무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입사가 된다면 늘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이의 말에 얼마나 진심이 묻어나는지 저는 울컥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이 끝이 나고 같이 면접을 본 직원들도 정민이 기획이 너무 좋았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이 포함 2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정민이에겐 제가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기분으로 정민이에게 전화해 합격 축하드린다고 내일 사무실로 와줄 수 있냐고 했고 정민이는 들뜬 목소리로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정민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했어요. 정민아, 나 기억나? 새봄이. 정민이는 그 말에 눈이 정말 커지더라고요. 새봄이? 정민이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저와 정민이는 그대로 얼싸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내 친구, 외롭던 어린 나에게 선물 같았던 내 친구. 그렇게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재회한 저희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한참을 얘기 나누었습니다. 너 정말 멋지게 잘 컸다. 너무 자랑스러워. 너도야. 너 면접 볼 때 정말 멋있더라. 멋있긴. 엄청 떨었는데 뭐. 나이 든 데다 제대로 된 경력도 없어서 서류에서 탈락 신세인데 나한테 기회 준 거 너무 고마워. 아니야. 이건 네 능력으로 된 거야. 같이 면접 봤던 직원들 다 얼마나 너 칭찬했는지 몰라. 여태껏 어떻게 지냈어? 아줌마는 잘 계시지? 그러면서 정민이는 그간 살아온 세월에 대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민이는 제 생각과 달리 몹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실은 아빠가 돌아가셨어. 나 대학교 1학년 때. 췌장암이셨더라고. 워낙 바쁘게 사셔서 검진 한번 못 받아봤는데 손 쓸 수도 없이 돌아가셨어. 그 후로 엄마랑 쭉 둘이 살았어. 내가 빨리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 우리 엄마 좀 덜 힘들게 해주고 싶었는데 대학교 4학년 한 학기 남겨놓고 엄마도 일하시다가 허리랑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야. 거의 반년 넘게 병원에 계실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좀 절고 불편해하셔. 당장 먹고 살 생활비도 없는 형편에 학교 마저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 어디 손 벌릴 데도 없고 우리 집 빚도 좀 있었거든. 그래서 졸업은 미뤄두고 아르바이트만 죽어라 했지. 생활비 벌고 빚 갚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졸업했는데 나이가 많은데 경력도 없다 보니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 준비하다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 거야. 그마저도 1년 지나고 계약기간 해지가 되고. 그러다가 이 회사 채용 공고를 봤어. 조건도 너무 좋고 일도 내가 원하던 일이고. 근데 내가 되겠나 싶더라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자소서를 10번도 넘게 고쳤다니까. 그래도 기대 안 했는데 면접 전화 받고 나 진짜 날아갈 뻔했어. 게다가 어제 합격 전화 받고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 엄마도 엄청 기뻐하시고. 근데 여기 대표가 너라니 생각지도 못했어. 너무 고맙고 반갑고. 그러면서 정민이는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선한 내 친구 정민이와 정민이네 가족이 어쩜 그렇게 가혹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먹고 살만해졌으면서 정민이네를 한번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저는 정작 힘들 때 정민이네 가족의 도움을 받았으면서요. 저는 미안하다고 울었고 정민이는 네가 왜 미안하냐고 오히려 취업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줌마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정민이는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연립주택으로 옮긴 지 꽤 됐더라고요. 저는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와 함께 큰 꽃다발도 같이 샀습니다. 아줌마를 보러 가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민이네 집에 가게 됐어요.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주름도 많아지시고 나이 드신 모습에 또 울컥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정민이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친구? 정민이는 웃으며 세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저를 기억하실까 했는데 그 말에 아줌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네가 세범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다 컸네. 그 조그맣고 똘망똘망 하던 게 이렇게 다 컸어. 그러면서 아줌마는 반가운 얼굴로 제 팔이며 얼굴이며 막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줌마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줌마. 돈 많이 벌어서 아줌마한테 보답한다고 해놓고 찾아오지도 않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사 가던 날 저를 안아주실 때 같은 그 포근함과 따뜻함이 그대로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사온 과일과 꽃다발을 보고 뭘 이런 걸 사왔냐 하시면서도 꽃을 보고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일도 깎아주시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민이랑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민이는 저와 있었던 일을 아줌마에게 다 얘기했고 아줌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다치는 바람에 우리 정민이가 졸업도 못하고 온갖 일하면서 고생 엄청 했거든. 그것도 마음 아픈데 나이 많다고 취업도 안 시켜주는 거야.
얘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내 마음이 찢어졌는데 새봄이 너네 회사에서 정민이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줌마가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정민이 자기 능력으로 입사한 거예요. 제가 따로 뭐 봐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그토록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살면서 잊어본 적 없어요. 내가 챙겨주긴 뭘 챙겨줘. 딸 친구면 딸이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내가 뭘 해줬다고. 어린 나이에 엄마 아파서 누워 계셔도 투정 한 번 없이 밝아 보이는 네가 얼마나 기특하고 보기 좋았는지 몰라. 아줌마가 저 딸처럼 대해주셨죠. 보답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해놓고 안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다 된 거야. 저는 아줌마의 거친 손을 몇 번이나 어루만졌습니다. 아줌마의 손은 거칠지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엄마 대신에 저를 구석구석 씻겨주셨던 그때처럼요. 아줌마와 재회 후 밤에 정민이와 집 앞에서 술 한잔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도 회사에서 집이 가까워서 참 다행이야. 제 말에 정민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곧 이사 가려고? 이사? 어디로? 알아보고 있어. 회사에선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봐야겠지. 이 동네는 어렵겠지만. 이사는 왜? 정민이는 머뭇거리다 말하더라고요. 실은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여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좀 올린대서. 얼마나? 3천. 그만한 돈은 없어서 다른 데로 알아보려고. 저는 어두운 정민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까 아줌마랑 대화하다 보니 아줌마 아직도 병원 다니신다면서. 그 병원도 여기 근처잖아.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 그럼 여기가 낫지 않아? 그렇긴 하지. 회사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주변 이웃도 괜찮고. 근데 이미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라 더 빌릴 수도 없어서. 전세금 올려줄 돈 없으니 옮겨야지 뭐. 저는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친구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저기 정민아, 내 말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네가 괜찮다면 그 돈 내가 빌려줄 수 있어. 제 말에 정민이가 불에 대기라도 하듯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야. 통장에 있을 바에야 네가 필요한 데 쓰이는 게 맞잖아. 천천히 갚아도 돼. 나 어차피 결혼 생각도 없고 돈 쓸 데도 없어. 아니야.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그런 소리 할 수 없어. 적은 돈도 아니고 패기치고 싶지 않아. 네 맘은 알겠어. 그치만 이 근처 동네 집값은 다 비슷할 건데 그러면 이 동네 말고 더 멀리 가야 되잖아. 아줌마도 힘드시고 너도 힘들 거고. 나 이렇게 너랑 아줌마 다시 본 이상 전처럼 자주 놀러 오고 싶어. 그때 내가 아줌마랑 너한테 받은 것만큼 나도 이제 너랑 아줌마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모시고 좋은 데도 가고 싶어. 나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맘 안다면 거절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해야 너랑 아줌마한테 진 마음의 빚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은 무슨 빚이야. 너랑 나랑 친구였고 친구가 친구 집 놀러 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도 너랑 노는 거 좋았고 우리 엄마도 너 오는 거 좋아하셨어. 저는 그 말에 정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 친구잖아. 네 말처럼 친구 사이에 이런 도움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거잖아. 나중에라도 만약 내가 힘들어지면 너는 나 안 도와줄 거야? 제 말에 정민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정민이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정민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너랑 아줌마 돕게 해줘. 정민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정민이의 기분이 상한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제 진심을 알았는지
그 후에 정민이는 빌려주면 꼭 이자 쳐서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자도 필요 없고 기간도 네가 될 때 언제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민이는 월급 받으면 조금씩 나눠서 갚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민이는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한테 조금의 패라도 안 끼치려는 양 열심히 배우고 일했어요. 그리고 저랑 종종 퇴근 후 맥주도 마시고 정민이네 가서 아줌마랑 같이 밥도 먹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해주시는 밥은 언제나처럼 맛있고 따뜻했어요. 아줌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면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니 그때 엄마 대신에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다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는 자리 마련하라고 하셔서 엄마들끼리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인생에 선물 같았던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보답하겠다던 그때의 제 다짐처럼 엄마가 한 분 더 생겼다 생각하고 잘 모시며 살려고 합니다. 소중하고 고마운 인연 앞으로는 놓치지 않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